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으신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매일이 똑같다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엔 설렜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다가도 이 나이에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가슴 한편에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막막함.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마르코 폴로입니다. 13세기 베네치아의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이 청년은 17살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려 24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페르시아, 인도, 몽골. 당시 유럽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를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41살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은 마르코 폴로의 삶에서 길어올린 세 가지 지혜를 통해 굳어버린 당신의 일상에 작은 바람 한 줄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혜, 익숙함이라는 감옥에서 나와라. 마르코 폴로가 떠날 당시 유럽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동양은 미지의 공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태어난 마을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서 살다 생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삼촌은 달랐습니다. 이미 한 번 동방여행을 다녀온 그들은 어린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익숙함이라고 부를까요? 오래된 습관, 좁아진 인간관계, 더 이상 설레지 않는 하루의 루틴. 이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조금씩 우리를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익숙함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삶이 무감각해집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가 기대되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거죠. 마르코 폴로는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24년의 여행을 통해 발견한 것은 동양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 낯선 것 앞에서 두려워하되 멈추지는 마라. 마르코 폴로의 여정이 낭만적이기만 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막을 건너며 탈진했습니다. 낯선 언어 앞에서 벽을 느꼈습니다. 전혀 다른 음식과 문화와 종교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것들이 그리워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계속 걸었을까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렵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것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뛰고 감각이 살아나고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설렘은 사실 같은 감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마르코 폴로의 여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한 문화에서 다음 문화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베네치아에서 중국까지 달려가려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당장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퇴근해 보는 것,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한 권 골라보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마르코폴로의 첫걸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낯선 것에 도전할 때 가장 큰 적은 바깥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이 나이에 뭘 괜히 창피만 당하지.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그 목소리들. 마르코폴로도 분명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나침반이다. 두려운 방향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이다. 세 번째 지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24년 만에 베네치아에 돌아온 마르코폴로를 가족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눈빛이,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비단과 향신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달에 한 번은 처음 해보는 것을 하나 정해보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장르의 음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그 작은 낯섦들이 쌓이면 당신의 세계는 눈에 띄게 넓어집니다. 둘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르코폴로가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세대,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 안에 당신이 평생 찾던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 후에는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마르코폴로가 위대한 것은 여행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동방견문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경험도 짧은 일기 한 줄이라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언젠가 당신만의 견문록이 될 겁니다. 마르코폴로는 감옥에서 동방견문록을 구술했습니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은 방 동료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동료가 받아 적은 것이 책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의 24년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경험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당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이 너무 좁고 반복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르코폴로가 여행을 떠난 것은 17살이었지만 그 여행의 진짜 의미를 세상에 전한 것은 40이 넘어서였습니다. 경험이 있고 언어가 되고 세상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도 지금 이 순간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나의 가장 먼 여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당신의 세계는 아직 충분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오늘 내딛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